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혹시 악동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까까머리에 헐렁한 티셔츠, 골목대장 악동이. 응답하라 1983을 만든다면 이 골목대장 악동이가 절대 빠져선 안 될 것 같은데, 호기심 많은 말썽꾸러기 악동이가 올해로 40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이 악동이를 낳은 악동이 아빠, 한국을 대표하는 리얼리즘 만화가 이희재 화백.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화백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화백 만화가 어느 호칭이 더 좋으신가요? 만화가가 편합니다. 지금 악동이가 1983년에 나왔으니까는 이제 딱 40살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진짜로. 보물섬이라는 잡지에 그때 악동이가 아기공룡 둘리, 까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시작을 했어요. 악동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전남 완도 동쪽에 위치한 신지도가 고향이시죠? 고향 자랑 한 말씀 해주시죠. 완도 건너 신지도, 네. 신지도라는 곳에 익히 알 수 있는 곳은 명사심리라는 네. 해수욕장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살았을 때는 그 섬이 전천지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적지는 않아요. 거기서 우리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나왔고, 추사 이전에 최고의 서예가인 옹교 이강사도 거기에 와서 유배를 살았고, 그런 곳이죠. 독립운동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장석천. 예, 선생님을 다룬 만화 봄천둥을 연재를 하셨다고요? 얼마 전에 최근에 한 작품인데요. 제가 80년대부터 청계천 책방을 답사하다가 옛날 자료를 만났어요. 광주 학생운동 자료집. 그동안 머릿속에서 그 광주 학생운동을 생각하면은 막 이 꿈틀거리고 하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관한 자료인가 하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 자료를 쉽게 접할 수가 없었는데 그 책을 하나 들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고, 우리 고향의 고개너머 마을에 살던 선배가 그때 주역이더라고요. 그 독립운동, 학생운동에 거기에서 중책을 맡았던 장석천이라는 청년이 지도했었죠. 제목이 봄천둥. 봄천둥. 그래서 저는 봄이랑 천둥이랑 분리를 하자 했더니 봄천둥은 뭐 추위를 가져온다. 봄은 청춘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계절적으로 그렇게 보고, 천둥은 내성병력, 우레와 같은, 말하자면 청년들이 목소리를 우렁차게 내서 그대로는 못 견디겠어, 이건 마땅한 세상이 아니잖아,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만화가 이희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섬소년을 뽑아주셨는데 뭔가 좀 낭만적입니다. 뭐 어떤 의미인가요? 어차피 그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섬 안에 갇힌 원시의 야생의 그 원시마을 그 속에서 자란 소년에 불과했고, 못 신고 나무 하러 가고 서먹이로 다니고 그러던 것이 나 어린 시절의 전부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 아버지께서 안 보내주셨어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어째서 너가 아버지는 너를 학교에 안 보낸다냐 하고 이 한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객지로 나갔으니까 2년 뒤에 다시 그 2년 후배들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말하자면 재수 아닌 재수를 한 셈이고요. 소위 섬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거죠. 어린 시절에 섬에 만화책이나 만화가게 같은 게 있었나요? 섬에서는 제가 만화를 많이 못 봤고요. 어쩌다 이렇게 한두 개 고개 너머에서 이렇게 흘러오듯이 무태서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거 정도 봤는데 6년 초등학교 동안 한 20권 정도 그 정도 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따라서 통통배를 타고 완도 읍내로 가서 읍내에서 구경을 하다 말고
코를 간지럽히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풀빵 장수 아주머니가 풀빵을 만들고 있어요. 네.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까 20원이 있었는데 풀빵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한 개 10원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10원만 꺼내가지고 나머지는 딴 데 쓰고 하나만 꺼내서 하나 먹어보자 하고 10원을 드렸는데 아주머니가 받더니만은 그 받는 사이에 학생들하고 여러 친구들이 많이 몰렸어요. 몰려가지고 야 풀빵 먹자 하고 이제 좀 어수선해지는 네.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저 풀빵 빵 주세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쳐다보더니 떼끼놈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요? 어린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한다고. 10원 줬는데. 10원을 줬는데 잊어먹었나 봐요.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분주하다 보니까 계속 야단치길래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저쪽 한쪽에 가서 전봇대 밑에서 있으니까 참담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저만치 가니까는 만화가게가 하나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만화가게 문턱에 가서 아 이거 재밌는 데인데 그러고 남은 10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화책을 봤거든요. 보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아버지 보고 만화책 보고 싶은데 패스 타러 갈 시간 됐으니까 빨리 한 권만이라도 좀 볼 수 있게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권을 사들고 왔거든요. 그 만화책을 사들고 통통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빨리 보면 아까우니까 천천히 보면서 그 바라봤던 만화의 세계, 하늘을 쳐다보면 뭉게구름, 지나가는 바람결, 배 밑으로 지나가는 그 파도에 일렁이는 쏜살 같은 흘러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한눈에 그때 그 순간이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거의 60년 전 일인데 지금 뭐 거의 그림처럼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선연하죠. 나 어릴 적에라는 자서전적 만화를 웹툰을 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버지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완도 읍내에 배 타고 나가서 구경하고 그다음에 풀빵 장수 아줌마의 그 풀빵 냄새 향기에 이끌려서 가서 풀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를 만화로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한 거네요. 예. 중학교 들어가서 네. 무트로 가서 광주에서 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큰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해병대에 다니는 사촌 형님이 휴가 네. 나와서 맨날 방 안에 앉아 있으니까 내 손목을 끌고 왼편으로 20m를 가니까 거기에 보물섬이 말하자면 만화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네. 그 만화가게를 발견하면서 무수한 만화들을 이제 독서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저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벼락 같은 그 혜택이 된 거고요. 완전 신세계가 열린 그렇죠. 거네요. 신세계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만화를 보고 네. 그다음에 그려보고 싶고 그러니까 멋있는 그림이 있으면은 따라서 흉내내고 그리고 투고하고 그리고 그 투고한 것이 책의 뒤에 나와서 책 뒤에 실려가지고 네. 뭐 1등이네 3등이네 뭐 어쩌고 저게 하면은 이제 지금 그 환희해졌고. 화면인 건가요? 예, 저도 거의 그 40-50년 만에 저 장면을 네. 잊어먹고 있다 발견하고 제 자료가 돼서 근데 쫙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은 69년 10월 15일인가 10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10월 25일. 네. 69년도. 예. 최우수작이네요. 예. 근데 예. 저 때 그렸던 그 투고했던 친구들이 이연세도 투고했고 또 김수정, 둘리, 네. 김수정 씨도 투고도 했고 그다음에 박재동도 투고를 했고 나중에는 만화판에 와서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모르셨죠? 몰랐죠, 당연히. 투고 동기네요, 그러면. 근데 만화가 꿈은 언제부터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저 무렵에 이제 네. 그 뺏겨보고 그려보고 투고하고 하면서 네. 바람이 들어서 설레이기 시작하고 그 끝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선생들이 예,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또 편지가 와서 자네 그림 좀 잘 그리는데 만화가 돼볼란가? 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가? 하고 설레이기 시작하고 자극을 받고 편지를 서로 나누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만화를 그리고 싶으면 한번 올라오니라.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님이 반대는 안 하셨나요? 만화 그린다고 반대는 하면? 안 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을 했죠. 아직 어린데 사회에 나와서 뭘 하겠나. 제 손을 이끌고 남광주역을 지나서 무등산으로 올라가는 그 산길 입구에 가면은 정심사로 가는 곳에 네. 점집이 들어 있었어요. 점집이요? 예.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봤어요. 예, 점을 보는데 제가 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초가집인데 조금 있다 나오시면서 네.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동생인 아버지한테 뭐라 하든가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밥은 굶지 않고 지 이름 가지고 산답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 하는 대로 몇 개 더 볼까? 하고 이제 큰아버지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 점 봐주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오늘날 만화가 이희재, 악동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네. 그때는 바람이 한껏 들었을 때니까 그 일이 아니라도 네. 어떻게든지 아마 바람난 행동을 했겠죠. 이희재 화백님 두 번째 인생 키워드 외길이라고 뽑아주셨는데 섬마을 소년의 외길. 뭐 점점 더 약간 낭만적인 그런 느낌인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네. 서울에서 선생이 오시라 해서 아버지한테 편지도 쓰고 가도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광주역에서 네. 밤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새벽 한 5시 반이나 도착을 했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가로수 밑에 있었거든요. 네. 전봇대 밑에서 어떤 신사 한 분이라고 서 있더니 내게 다가와가지고 너 광주서 왔지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아요? 이렇게 했더니 나 집이 광주다 그러더라고요. 고향 사람을 만났구나. 네. 이런 행운이 있나. 형님네 집에 이만해서 들려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제기동이라고 그러니까 마침 내가 제기동 우리 사장님 댁에 테레비 갖다 주러 가는데 잘됐다 우리 고향애기 그러면서 날 따라가자. 그러면서 나를 끌고 이제 남대문 쪽에 뒷골목 있는 그때 한진고속 골목이 있었어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아무리 그렇죠. 나는 이제 너무 이제 방심해버린 거죠. 네. 그러고 따라서 한참 가다 보니까 웬 2-3명의 사나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 여기 잠깐 있어봐라.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그러고 여기 운전사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오마. 그러면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서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너 몇 살이냐? 그래서 이만한데요. 나도 너만한 동생이 있는데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너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숨기거나 그러면은 너 이빨이 다 털릴 거야. 주머니를 다 더듬어가지고 혹시나 잘못 내가 속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을지 몰라서 그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돈으로 한 5천 원 됐을까? 네. 70년이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돌려서 갖고 빨리 가. 돈을 주니까 저는 너무, 돈을 돌려주는 깡패도 있네. 그걸 받아가지고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빨리 가. 저렇게 인정 많은 그 깡패들 만나서 돈도 돌려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한참 가다 말고 이 돈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네. 그냥 차만 타고 형 집에 가는 데까지만 차비해서 가라 하는 정도로 그리 했더라고요. 큰엄마가 올라갈 때 서울엔 눈 감고 코베가 안 되니까 조심해서 댕겨라 하던 그 말이 이 말이로구나. 그럼 만화 그림은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신 건가요? 제가 고등학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 신문에 보면은 아래쪽 그 신문 하단에 보면은 2줄 광고, 네. 2줄 광고 이런 게 아주 많았거든요. 이렇게 맨날 그거 보면은 가정부 구함, 네. 뭐 또 누구 찾는다, 아니면은 뭐 만화 문화생 구함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숙식 제공 뭐 그런 거. 그렇죠. 네. 숙식 제공도 있고 출퇴근도 있고 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들고 전화 드리고 이렇게 갔더니만 제가 운 좋게도 김종래 선생님이라고 하는 만화사에서는 지울 수 없는 선생의 집에 이렇게 면담을 하러 가게 됐고 책가방 들고 가서 갔더니 너 나 누군 줄 알고 왔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책 탁자 밑에 이렇게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알죠. 그 그림이 내가 만화가게에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김종래 선생님이네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네가 배우려면은 그래도 이렇게 다녀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다녔고요.
얼마나 그럼 배우신 건가요? 그 선생님한테는 이제 1년 있었는데 배우다 보니까는 그림만 잘 그려서는 만화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네. 이걸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림만 배운다? 이거는 반쪽짜리인데? 네. 그러면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어떻게 공부를 지속할까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만화를 계속할까 하는 문제 하나 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20대를 네. 굴러다니죠. 당시에는 뽀통용, 뽀로로 뭐 이 정도만큼 인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린이 만화에는 왜 어린이들의 현실이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대체로 보면은 스포츠 만화, 네. 야구 만화, 축구 만화 또는 뭐 뭔가 환타지 만화, 그 초능력 만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되게 만화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종류들이죠. 만화 속에서 왜 어린이들 생활은 안 보이지? 어린이들의 그 삶은 어디로 갔지? 구체적으로 네.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이 없지?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악동이에다가 그 어린이들의 삶, 그것을 대입을 많이 해봤죠. 어린이들의 삶을 어떻게 대입을 했나요?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어떻게. 원래 처음에는 그걸 바로 못했고요. 네. 그때가 이제 70년 지나 80년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심의와 검열이 가득하던 시대라서 네. 어린이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제공해줘라. 저도 세계 명작이라고 해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물 네. 이런 걸 가져와서 연재도 해보고 하다가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빅토리아 빅터라는 사람이 쓴 여자분인데 네. 악동 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어린이가 주인공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홍당무 뭐 이런 것처럼 개구장이 이야기거든요. 네.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면 이걸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 명작이네. 여하튼 외국 사람이 만든 거는 빅토리아. 명작이야. 네. 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한 3, 4회 하다가 이걸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악동인데 우리 아이들 중에 악동스러운 애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애나 같은 거고 미국의 얘기를 전할 것도 없고 그것을 우리화시켜서 내 생활 속에서 악동이라는 인물을 내가 만들어버리지 뭐. 그렇게 해서 보물섬에서 3년, 소년중앙에서 3년 뭐 그렇게 한 6년 연재했어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한길을 꼽아주셨는데 두 번째로 꼽아주신 외길이랑 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외길, 결국은 이제 네. 혼자서 왔으니까 그 길을 한없이 나는 하나의 길을 나의 길을 가겠지. 뭐 다른 데 한눈 팔 것 없이. 솔밭공원 스케치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저 어떤 그림이에요? 제가 몸이 좀 시원찮아서 네. 요새 산보를 많이 하는데 동네에 지근거리에 솔밭공원이 있어요. 소나무가 1000그루 정도가 돼요. 거기에 여기 이런저런 그 공터들이 있는데 네. 그 공터에 어른들이 이 한 전성기를 지난 분들이 많이 모여서 네. 거기 와서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옆에서 구경하고 혼수를 두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여기가 무릉도원이로구나. 이 어른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에서 모든 시름을 놓고 보내는 안락의 장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것을 그려보자 해서 갈 때마다 사진도 찍고 스케치도 하고 해서 제가 그렸던 거죠. 바른 만화 연구회, 우리 만화 연대,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이렇게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원장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한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한 사회인으로 네. 그 방 안에 앉아서 내가 만화만 잘 그리면 되지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동료들하고 네. 한 군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한테는 뭐가 문제인가? 네.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아질까? 우리 만화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심의가 있고 사회가 박하니까 그런데 일본은 저렇게 잘 나가고 큰데 그럼 우리는 인구가 적더라도 어떻게 일본 비스무하게 갈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판타지가 열려가지고 네. 뭔가 대안이 되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움직여서 모여서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죠. 오늘 화천
화첩을 몇 권 갖고 나오셨는데 2014년 독도답사 그거는 뭐 어떤 건가요? 이건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네.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환경연합을 잘하고 있을 때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국의 이 아시아 문화하고 우리 한국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네. 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컨텐츠 진흥원에서 이 만화가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네. 보내줬어요. 그래서 같이 구경하면서 좀 펼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태산 구경을 갔어요. 요건데 이게 엄청 말하자면 기네요. 중국의 산동 곡부에 있는 공자의 고향 곡부. 네. 중국에 갔으니 번원지인 태산 구경 갑시다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안내하는 교수께서 네. 왼쪽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십시오. 거기에 보이는 저 산 등성이를 보세요. 그래서 네. 고개를 외로 돌려가지고 오른쪽 끝까지 돌려봐도 산 등성이에요. 저것이 바로 태산의 줄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두 가지 좀 특이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거 낙관이라고 하잖아요. 낙관이 악동이 제 낙관이니까 뭐 제가 만든 거니까. 거의 분신처럼 보이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저쪽은 옷차림새가 되게 현대적. 현대. 예. 여기는 현대고 근데 이렇게 이쪽은 갈수록 고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중국의 오랜 세월이 묻어 있는 산이고, 지금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보지만은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중국의 고대 100년 전으로 들어가고 청나라로 네.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요. 중국 갈 때 이걸 보여주면은 반응이 좋습니다. 외국에 갈 때는 화첩 하나를 들고 틈나는 대로 스케치해서 하나를 채워가지고 돌아올 때 부자가 된 느낌. 그렇습니다. 어떤 만화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한 시대에 충실하고 사라지다. 제가 만화가가 되어서 20대 시절에 고민했던 게 아주 흥했던 만화가들이 10년 뒤에 온데간데 없어지나 살아남지 못하나 네. 왜 이렇게 유행에만 매몰돼서 존재하다가 자기 유행이 흘러가 버리면은 옛날이 좋았어 노래만 부르고 있는가. 그런데 김홍도 그림은 200년 300년이 가도 우리가 한국 미술이라 그러고 네. 김홍도 그림이라 그러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러는데 만화에선 그건 없는가. 만화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죠. 앞으로 계획 마지막 마무리 말씀 겸해서 계획은 뭐 특별히 뭐 계획은 없어요. 무계획인데. 무계획의 계획인가요? 그러나 네.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풍경, 사람, 아주 소박하고 소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그려보고 만인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만저만한 시인의 소리로 읊었다면은 네. 만인들의 내 눈에 비치고 잡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짧게 조그맣게 그려서 만화볼판을 만들겠다. 호남은 서울의 객지에 와서 살면서 아픔도 주고 기쁨도 주고 어떤 아픔이었나 생각해 보면 문득 광주에서 일이 벌어지고 또 어디 지나가다가 어디는 어쩐다네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털컥하고 누군가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고 뉴스에 나오면 호남이 아니기를 이런 간절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어머니같이 우리 어머니 보고 싶고 그리워도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립듯이 그리운 고향, 그리운 호남, 그리운 내 고향 그런 곳입니다. 오늘 호남인에서는 악동이 아빠 이희재 화백과 만화를 매개로 과거 추억 여행과 한국 만화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